부주제가 맛을 표현하는, 맛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맛을 어떻게 하면은 맛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뒷자락에서 시간에 한정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막연히 관념적으로 누구나 조금씩은 알고 있죠. 그런데 맛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영양의 영역이 아니고 요리의 영역이 아니고 맛이라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맛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저도 많이 물어보고 협의하고 분석도 하고 많은 부분을 분석 자료를 찾아서 보았는데, 맛이라는 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 일주일, 한 5일, 4, 5일 정도를 거의 기거다시피 맛 자료를 찾아봤는데, 오래전에 거의 없어요. 맛에 대해서는 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딴에는 맛을 어떻게 하면은 많은 분들한테 쉽고 체득이 되게 알릴 수 있을까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맛은 감각에서의 반응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맛은 감각의 반응이죠. 감각의. 관념의 반응이 아니고 감각의 반응입니다. 여기서의 감각은 오감입니다. 오감. 오감이라는 말이 1990년대에는 별로 안 쓰였어요. 2000년 넘어오면서 일본의 감칠맛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나오면서 거기에 나오는 맛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맛 전문가들이 오감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써요. 맛은 오감이다. 맛은 왜 오감일 수밖에 없는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맛을 음미하면서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이죠. 신체적 반응. 오감이라고 했잖아요. 오감. 감각이죠. 감각. 그러면은 감각은 신체에서 반응하는 거죠. 맛을 본질로 건드려야지 관념으로만 건드려가지고는 밑도 끝도 없고 대화가 끝장이 안 나요. 그런데 감각을 타고 들어가면은 정리가 됩니다. 그것을 매뉴얼을 만들 수 있고 숫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음식이 맛있어? 그래. 어때? 최고야. 여기서 끝나요. 어떻게 맛있어? 그 다음에는 대답을 못해.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리를 하거나 외식 사업을 하거나 관광에 관련이 있거나 이런 맛에 관련된 일을 할 경우에는 맛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맛을 탐구하는 데는 게을리하고 요리 쪽으로만 신경을 많이 써요. 어떻게 하면 맛을 더 많이 맛있게 만들까? 근데 맛의 기준도 모르고 맛의 원칙을 모르면서 어떻게 더 맛있는 기준을 알까요? 말이 돼요? 맛의 기준을 모르는데 어떻게 더 맛있는 걸 만드냐고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맛이 뭔 줄을 알아야 이게 17살짜리가 먹을 음식인가, 35살짜리가 먹을 음식인가, 65세 드신 분이 먹을 음식인가, 그 사람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맛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기본적 이해는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아야죠. 정확하게. 그래서 맛을 접하게 되면은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이 있는가, 맛은 왜 먹으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가, 그 개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음식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지. 그건 다 알죠. 기분이 상승하죠. 기분이 좋은 건 다 알아요.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것도 알죠. 맛있게 먹을 때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TV를 보면서 다리를 떨면서 신문을 보면서 먹으면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될까요? 제대로 안 됩니다. 그냥 배불리 먹는 거죠. 배불리. 우리는 배불리 먹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의 배부름 시대가 이제 지났어요. 90년대에 들어와서 맛집이 많아지고 있고 2000년 들어오면서 이제 진짜 배기 맛집을 만들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맛의 기준이 정리가 안 돼 있어. 어떤 게 과연 맛일까? 맛있게 먹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조차도 잘 모른다는 얘기죠. 맛있게 먹어서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이 이 위에도 많이 있어요. 이 위에도 많이 있지만은 혈액순환, 아주 대표적인 게 혈액순환 촉진되고 호르몬 분비되고 근육이 이완이 되죠. 근육이 이완, 긴장이 풀려요. 몸의 온도도 상승이 돼요. 이런 일들을, 신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음식의 맛 아닌 다른 것에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이러한 사실을 몸이 아는 거예요, 몸이. 맛있게 먹으면 내 몸이 정말로 좋아하는구나를 몸이 알아요, 몸이. 그래서 본능적으로 맛을 찾아가긴 갔는데 비싼 돈 내고 롯데호텔 34층에 한 끼에 50만 원 내고 먹으러 갔는데 먹는 방법을 몰라. 거기 가서 딱 하는 소리가, 야, 이거 인테리어 좋네. 어이구, 서비스도 좋고. 맛있게 먹으러 왔잖아요. 맛을 보러 왔잖아요. 맛을 평가하고 토론하고 맛에 대한 의미부여가 돼서 그 맛의 가치를 알아야죠. 그 맛이 나한테 주는 게 어떤 것인가. 본인이 그 맛을 온전하게 평가하지 못하면 맛에 대한 평론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내가 그 맛의 깊이를 모르고 어떻게 그걸 맛을 표현을 하냐고. 그러니까 뜬구름을 넣는 거예요. 은유를 넣고 비유법을 넣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꽃비가 온몸에 꿈을 피우듯이 맛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유행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유행해요. 세계적으로. 왜? 있는 그대로 반응이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하는 것이 습관화가 안 돼 있어요. 조금 이따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맛을 음미하면서 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게 기초입니다. 기본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맛있다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건 맛이 있는 게 아니겠죠. 이런 현상이 나한테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자기 주관에 의해서 맛이 정리가 돼요. 맛은 첫째, 자기 주관으로서 정리가 되어야 해요. 내가 주관적인 정리가 안 되고 어떻게 그걸 객관화 표현을 하느냐 이거죠. 내 기준도 안 된 상태에서 객관화하기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제가 요리대에 심사를 간 적이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같이 뒷좌석에 앉아서 심사할 때마다 매우 너무 어렵대요.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어려워요. 심사 기준이. 근데 맛의 기준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맛있게 먹는다는 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기본적인 것을 스스로 파악을 하고 알아채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맛의 시작. 그렇다고 너무 경건하게 맛있게 먹는 건 오래 씹는 거야, 이런 식을 많이 하거든요. 오래 씹으면 어떻게 돼요? 31, 32, 33, 34, 35, 47, 50세. 이게 맛있게 먹는 거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고통. 오래 씹는 것은 맛있게 먹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게 숫자를 세면서 학습적으로 먹는 것은, 그것은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음식을 그렇게 세어가면서 먹어봤어요. 오래 씹으면 좋다고 해서. 한 6개월 했더니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안 돼. 힘들어요. 매우 힘들어요. 맛을 즐기면서 먹어야죠. 즐기면서. 몸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학습이 아니고 본능이죠. 본능적 습성의 집중을 유발할 때 그 맛의 가치가 온전하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맛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가? 우리는 맛있다는 느낌이 두뇌에서 해석을 해서 표현을 하기 직전에 생각이 그 감각의 속도보다 16배가 빠르대. 16배가. 그러니까 벌써 생각으로 입에다 넣자마자 맛이 어때 하면은 벌써 맛을 온전히 느끼기 전에 생각으로서는 판단 분별이 끝나버렸어요. 그 맛에 대한.
그러니까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이 또 하나 새끼를 치고 그 생각이 나를 전체를 관리를 하면서 그 생각에 머물러서 생각 뒤따라오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마시지는 순간에 그 맛에 그 뒤따라오는 느낌들이 전부 다 좌초돼 버립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생각으로 대부분 맛을 평가를 하고 맛을 즐기고 있는데 이 생각조차도 타이밍이 있어요. 적절하게 어떨 때는 그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한 번 더 부각시켜줘서 맛의 가치를 증폭시켜주는 타이밍이 있다는 얘기죠. 더 맛있게 먹는 법. 자기만의 맛있게 먹는 법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맛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첫째는 자기가 맛있게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테크닉이 그 생각, 느낌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맛에 대한 생각은 내 몸에서 감동을 불러일으켜 주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방해를 일으키는 요인이 훨씬 큽니다. 맛을 좌초시키는 최고의 적은 뒤에 나오지만 최고의 적은 생각입니다. 맛은 감각의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감각은 터치되는 순간 그 터치되는 것이 내 생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뇌에서는 분석을 해요. 그 분석한 내용이 생각으로 연상이 되면서 그 감각 들어온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그 뒤에 일어나는 것들을 진행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 생각이. 근데 생각을 잘 관리하면은 더욱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 주는 행복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 맛은 아까 신체적 구조에 대해서 변화되는 것을 말씀드렸지만은 맛있게 먹어서 얻어지는 행복이 내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즐김을 취미생활을 통해서 어떤 만족을 통해서 일으키는 행복의 합보다 크다는 거죠. 아침 먹고 잘 생각해 봐요. 아침 먹고 점심때까지 밥 먹기 전에 그때 즐거울 일들이 생기는데 과연 얼마나 생기는가?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과연 즐거울 일들이 얼마나 생기는가? 그 즐거움의 합을 계산을 해보면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신체에서 근육이 이완되고 호르몬이 긍정적인 호르몬이 발생이 되고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고 몸에 긍정적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일들, 물리적인 일들이 과연 얼마나 일어나는가? 성인 기준에서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가? 웃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루에 성인 몇 번쯤 웃는가?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 10번 정도 웃는데요. 10번. 여러분 아직 20대 초반 되신 분은 10번 이상 웃죠. 직장에 들어가면 웃을 일이 확 줍니다. 웃을 일이. 그렇게 사막해요. 직장에 안 들어가면 웃을 일이 더 줄죠. 왜 내가 직장을 못 들어가냐면 더 준다고. 그게 몸에 계속 스트레스로 쌓여요. 어린애 3살짜리가 하루에 몇 번 웃는가 이런 자료도 나와 있죠. 250번에서 350번 웃어요. 웃는 게. 그런 행복이 그 신이 즐거워할 기쁨의 지수는 그 몸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것으로 기쁨 지수로 그 사람의 여지껏 삶의 전체를 평가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지과학적으로 우리 살면서 얻어지는 행동거지의 모든 것들이 세포에 다 각인된다고 그러죠. 다 각인이 됩니다. 행동거지의 정보들이 우리 뇌는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도 다 기억을 해요. 영화
영화 이 영사기를 돌리는데 중간에 눈에 안 보일 정도의 화면이 하나만 살짝 들어가도 너무 빠른 속도로 들어가서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뇌는 봐요. 뇌는. 그래서 거기다가 사막의 목마른 갈증을 일으키는 사막의 광경을 한번 살짝 넣어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영화 끝나고 나가서 물을 먹는답니다. 물을 먹는데요. 그 정도로 뇌는 기억을 해요. 우리가 하는 생활의 행동 패턴이 전부 다 기억을 해요. 몸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말로 행복했는가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얼마나 정말로 물리적으로 즐겁고 행복했는가? 말로가 아니고. 맛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말로가 아니고 직접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행복의 현상. 이러한 현상이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내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는가가 이 사람이 제대로 행복하게 살았는가이단 말이죠. 신이 계신다면 그 신께서는 그가 얼마나 행복덩어리인가, 행복을 몇 그램인가로 달았을 때 가치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이거 종교고 전문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수용을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그런 행복의 덩어리를 최고로 많이 활성시키고 정보 주입을 하는 게 맛이라는 거예요. 맛. 그렇다면 대단한 거예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런 대단한 사실을 조리하시는 분들이 예찬을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런데 이런 대단함을 누가 예찬하는 거니? 철학가, 인류학자, 이런 사람들이 예찬을 합니다. 맛을. 도올 김용옥 선생 같은 경우는 맛은 문명의 핵심이라고 얘기해요. 문명의 핵심. 하버드대 교수 중에 인류학 교수가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 하면은 인류 문명을 끌고 가고 있는 것,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주방의 기구들이 제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 주방의 기구는 뭐예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음식은 뭐예요? 배부름과 맛이잖아요. 맛이란 말이에요. 맛. 이 맛은 그들이 예찬을 수도 없이 해요. 조리하시는 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상류층은 맛집을 찾게 돼 있어요. 맛집을. 왜? 이런 사실을 알아요. 그분들은. 행복이 뭔가를 알아요. 책을 많이 보면 볼수록 맛집을 찾게 돼 있어. 정성어리게 만들어준 맛집. 인스턴트를 많이 쓴 맛집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가 1인 개인 요리사를 주변에 이렇게 둘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는 얘기죠. 맛이 뭐예요? 맛. 환경, 경험, 습관, 교육, 지식. 맛이 뭐예요? 맛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대답을 하지만은 그 물어보는 그 대답의 영역이 전부 다 각양각색이에요. 전부 다. 각양각색. 예. 그 각양각색의 그 말의 내용들이 왜 이러한 내용으로 분류가 돼 있단 말이죠. 맛은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물어보면 전부 다 자기 기준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말은 다 맞죠. 그 말은 맛은 맞아. 그 말이에요. 맛은 누가 물어보면 당신 말이 맞아. 맛의 본류는 아까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죠. 감각의 반응이란 말이죠. 그 위에서 일어나는 맛의 이런 변하기 전 환경적, 경험적, 습관적, 교육적, 지식적 걷잡을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맛으로 언쟁을 하는 것은 좀 낭비죠. 맛으로. 당신은 맛에 대해서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이쪽은 맞다고. 나는 이러한 주관을 철학을 가지고 맞아. 맛으로는 언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인정을 하라는 거죠. 인정을.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고
그 넓은 영역의 맛을 인식을 하고 접근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맛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알아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음식점에 와서 먹고 맛이 없대. 혹시 어떻게 맛이 없었는지 알려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맛이 없대. 나는 우리 집에서 이걸 이렇게 안 먹었어. 그러면 태생지 물어보면은 또 그 사람의 그 직장 근무 여건이나 그 사람의 가족 상황 이런 거 물어보면은 다른 사람은 맛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맛이 없다고요. 다 환경이 틀려서 그래요. 이분도 맞아요. 그 말이 맞아. 인스턴트에 물이 들어서 습관화가 돼 있으면은 또 70대, 80대 드시는 그 지긋한 또 구수한 그리고 또 나물 같은 또 담백한 물론 강한 맛도 있지만 그런 건 또 안 맞거든. 한 15번 이내에 씹어서 아니면은 5번 이내에 씹어서 바로 생기는 그런 맛을 맛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같은 것이라도. 나물을 15번에서 25번 이상 씹어서 그 오묘한 맛의 그 이치를 젊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물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 맛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반찬이 밥상에 안 올라가죠. 그 원리를 알면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이해적인 관점에서 자가 발전이 된다는 얘기죠. 맛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면은 맛을 상대하거나 맛을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거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된다는 거죠. 맛이 이렇게 자기 기준화가 되면 아주 많은 부류의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돼요. 맛을 얘기하면. 그 맛의 최고의 지휘봉을 휘두르고 흔드는 사람이 누군고 하니 조리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리사예요. 미래의 직업의 최고봉은 조리사예요. 볼 것도 없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미래 직업의 최고봉은 조리사예요.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가 아니고 조리사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방송 채널에 요리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는데 슬슬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 여러분이 준비만 하면 돼. 이제 준비만 하면 돼. 뭘 준비해? 맛이 뭔가를 알아요. 맛이 뭔가를. 그럼 요리사가 어떤 직업인가?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몰라. 요리사가 뭐야? 주방장이지 뭐. 자기 비하를 주방장에서 비하는 아니지만 무슨 막 그냥 비하를 막 한단 말이죠. 요리사보다도 정말로 힘들고 가치가 말도 안 되는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높은 사회적 대우를 받는 그런 직업들이 꽤나 있어요. 요리사가 일부 예우를 받고 있지만은 요리사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거를. 생기가 있는 음식 재료에 생명력을 다루는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문학, 예술, 심리, 인지과학, 생물학 이러한 최고 수준에 이르는 사회과학 이런 사람들이 요리사를 예찬을 해요. 사실은 요리사 예찬이 아니고 맛을 예찬하는 거예요. 맛을. 그 안중에 요리사가 있다는 얘기죠. 생명력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아직 감을 못 잡는 분들이 계세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야.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요리 전문가 중에는 전국적으로 그 강의를 하러 다니는 요리 전문가는 그분께서는 종로에 사무실이 계시는데 요리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대. 요리만 하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없대.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도 요리를 하면은 아픈 것도 좀 더 피로가 풀린대요. 왜 그럴까? 그분들이 왜 그럴까?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분들이 만지고 노는 장난감이 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감동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음에 있는 정성을 쏟아서 감동을 불어넣으면 그게 물리적인 에너지 변환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촉진이 돼요. 그 밑에 또 나와 있잖아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소재가 생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죠. 거기다가 혼을 불어넣어서 작품으로 탄생을 하는데 요리사는 생명이 있는 것에다가 행복을 불어넣었어요. 이보다 훌륭한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보다. 이 사실을 왜 거부하십니까? 이 사실을 왜 믿지 않냐고. 예술가보다 한 수 위라는 사실을 왜 믿지 않냐고요. 요리를 하면서. 정작 다른 세계에서는 인류학자, 철학가, 사회학자들은 조리를 예찬을 하는데 정작 요리하시는 분들은 자기 비하를 해. 이게 뭐야 하면서. 유명한 요리사들은 접시에다 담으면서 뭐라고 물어보면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행복하게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거 TV에서 많이 보셨죠?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작품이라고.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긍심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노력을 했을 때 그게 작품으로 되는 거죠. 내가 노력을 했을 때. 예술가로서 그걸 본분을 가지면 되고 예술가입니다. 이 지휘하시는 정명훈 선생이 계시죠? 세계적인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세계적으로 유명해. 세계적으로. 그분이 뭐라고 한가 책에 나와 있죠. 내가 지휘를 하지 않았으면 요리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요리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요리의 중요성을. 맛의 중요성을. 이런 걸 바탕에 깔고 가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내가 요리사, 내가 이렇게 예술성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작품성이 있다는 게 그게 내 혼을 불어넣는다는 게 예술가들은 조각하는 사람 봐요. 나무에다가 혼을 불어넣어요. 쇠에다가 혼을 불어넣어. 그거하고 생명력이 있는 거에다 불어넣는 건 게임이 안 돼요. 조각가 생각하는 로댕을 보고 감동을 하는 사람이 혹시 보셨습니까? 그들이 좋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대로 얘기해요. 피카소 그림을 보고 야, 이건 말이야 환상이야.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런데 그게 막 50억, 100억이야. 예술가로. 몸에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납니까?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호르몬이 분비되고 행복지수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어떤 그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그렇게 책에다가 글을 썼어요. 책 한 권을 읽어서 나한테 오는 만족보다 한 술의 밥에서 오는 행복이 왜 이렇게 큰지 정직한 표현을 썼어요. 정직한 표현을. 유명한 작가인데 이름이 기억을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이 맛을 다루는 요리라는 직업이 세상의 최고 위치를 달려갈 그 직업이 그것을 배우는 여러분이 그것을 다루는 전문가가 자기 비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끼리도 그 예술성을 서로들 인정을 해야 해요. 서로들. 나무 부스러기나 쇠에다가 정성을 넣어서 혼을 불어넣는 거하고 살아있는 것에서 바로 음식을 먹고 생명력이 불어나게 하는 거 그 예로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사람들, 성직자들. 성직자들이 잘 웃습니까? 안 웃습니까? 성직자들이 일반인들한테 감사를 표현할 감사를 이렇게 내세울 이런 환경이 쉽게 조성이 안 돼요. 법조인들. 코미디언도 개그맨도 그들은 우리 웃겨도 개그맨 웃기기는 힘들어요. 그런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것에 대해서 안 놀래요. 그 최고봉에 있는 대기업 회장부터 시작해서 그 최고봉에 있는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맛있는 음식 갖다 주면은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아유, 내가 이렇게 먹고 행복한 게 당신한테 참 감사드립니다. 그 사람들한테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요리사예요. 요리사라고. 그래서 이런 요리에 대해서 뭐 이쁜 맛만 골라서 말씀하신 거지 나하고는 관련이 없어. 내가 뭐 그런 정도 되나?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게 맞아.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그런데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들이 다 준비해서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요리의 찬을 갈수록 하고 있어요. 갈수록. 미국이 시작했어요. 미국이. 유럽도 시작을 했고 유럽에 가서 맛을 평가하고 평론하는 미식가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지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저명 인사급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놀랄 일이 생깁니다. 홍콩에 유명한 마친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식사하자고 어떤 라인을 통해서 얘기했더니 자기하고 식사하려면 250만 원을 가져오래. 밥값 말고. 그냥 그 돈을 그건 아무 상관없이 돈을 내야 한대. 그래야 한 끼 먹는데. 우리나라 아직 맛에 대해서 안 알려져서 그런 기준이 없는데 여러분이 맛을 다루고 맛을 즐기고 느끼고 풀어내면 고도의 기술이 맛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쉬워. 그게 문제예요. 너무 쉬워. 그리고 유치해. 너무 간단해. 그게 문제라거든요. 이런 것들이 테크닉이 습관이 되면 짧은 시간에 더 큰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맛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온도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맛을 다루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맛은 아주 광범위한 전체를 포괄해서 인체에서 반응하는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 중에 온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온도.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온도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분은 맛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은 몇 도에서 먹어야 맛있는가? 그 온도, 그 음식이 가지는 최적 온도를 알아야 해요. 어떤 건 시원해야 맛있죠? 어떤 건 따뜻해야 맛있죠? 어떤 건 조금 뜨거워야 맛있죠? 왜 그러냐? 온도는 우리가 느끼는 오감, 오미 중에서 최상위 선상에 있어요. 최상위 선상에. 맛 이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몸에서는, 두뇌에서는 최고로 빨리 그것을 흡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가 조정이 잘 못 되면은 그 메인 요리에 대한 가치가 온도에 의해서 휘말려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가지는 온도의 기준이 있고 온도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런 것은 이제 조리를 하는 전문가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10년 전에는 이제 그런 데가 좀 드문데 최근에는 그런 데가 좀 많아졌어요. 온도에 대해서.
겨울에 스푼을 따뜻하게 데워놓는 데가 많아졌어요. 호텔 쪽, 뷔페 식당 쪽. 스푼을 따뜻하게 데워놔요. 그 작은 서비스가 맛에 대한 개념 이해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 작은 서비스가. 그 작은 게 아니거든요. 맛의 상위선상에 있다고 했잖아요. 아주 잘 맛있게 깔아놓고 온도가 안 맞으면 그 맛이 식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잖아요. 적정 온도가 어딘가를 체크하지 못하면 먹을 때 상당히 맛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맛은 그 감각의 반응이라고 했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맛이 입안에 딱 들어가서 무언가 인식이 되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는데 뭐라고 써놨어요? 반응이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맵거나 짜거나 쓰거나 반응이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뇌에서는 차례대로 인식을 해요. 반응이 큰 것부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반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있어요. 반응이 여기저기 뇌에서는 움직이면서 반응을 체크하는데 그 시간이 통계 이론에 의하면 0.1초에서 0.5초 정도가 걸리는데 이 반응의 맛이 이쪽으로 옮겨가는데 더 짧게는 0.03초, 02초 이렇게 얘기하는 신경학적인 표현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보통은 0.1초에서 0.5초 사이에 그 반응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뇌는 바로 다음 반응으로 옮겨요. 그 다음 반응. 그래서 미끈함을 충분히 경험한 뇌 입안에서 경험은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아주 많은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자극이 올라오는 최고치에 반응이 큰 거, 최고치의 반응을 위에 꼭지점을 인식을 하고 꼭지점을 인식하라는 그 0.1초에서 0.5초 사이의 그 순간순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미끈함이 오면은 그 다음에 씹음을 경험하고 씹음이 닿으면 젓가락에 손이 가고 그 다음에 의자가 엉덩이에 뭐가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씹힘이 가고 그 다음에 미각이 오고 그 다음에 냄새가 오고 그 다음에 시각이 가고 그 다음에 청각이 가고 막 돌아다녀. 혹시 그런 거 이해하시면서 식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별로 없죠. 별로 없죠. 근데 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몸은.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몸이. 그래서 그 자율적으로 이렇게 그 감각을 체크하면서 인식을 하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일반 맛집이라는 요리사가 하는 그런 맛집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니 반응이 큰 것에 순차적으로 다음에 넘어가지 못하게 그 한 가지 맛을 오래 지속할 수 있게 거기다가 탁 머무는 시간을 길어뜨리게 하는 그것이 그 집이 맛있다는 집들이 대부분 그래요. 원리가. 그 포인트가.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양념이 거기에 걸맞는 양념이 조금 더 써서 약간 강해요. 그래서 0.1초, 0.5초 사이가 조금 더 길어서 정체 시간이 긴 거예요. 정체 시간이. 씹을 때 압각, 미각에서 어이는 분위, 미끈거림 어느 상태 이런 것이 조금씩 더 길어요. 왜? 그러면 자연 발생적으로 정체 시간이 긴 것을 뇌에서는 그것을 만족하게 해석을 해요. 만족하게 해석을 해요. 정체 시간이. 그런데 정체 시간이 조금 더 길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느끼하거나 지루하지. 느끼하거나 지루해. 질린다고 하죠. 그 타이밍 조절이 그래서 강한 소스, 강한 자극 이런 것들을 주는데 이제 그것은 지금까지의 방법들이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맛을
주도해서 먹을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들이 어떻게 식단을 배치를 해놓았던 그 맛을 순차적으로 의도적으로 스푼이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젓가락이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시각을 만족했으면 후각을 만족시키고 씹힘이 만족을 했으면 미끈함을 만족시키고 미끈함이 했으면은 그 미각 쪽에서도 약간 씁쓸한 거, 그 다음에는 약간 단 거, 쓴맛하고 단맛하고는 같이 아삼육이죠. 그 다음에는 또 씹어서 소리에 올리는 거, 그것을 의도적으로 골라 먹는 습관을 들이면 맛에 대해서 조금씩 진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맛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와지게 됩니다. 맛에 대해서. 미식가들은 그렇게 먹어요. 미식가들은 맛 없는 집 가서도 덜 맛 있게, 맛 있는 집 가서는 훨씬 더 맛 있게 먹어요. 미식에 대한 자기 기준을. 왜? 내 몸을 최대한 행복하게 먹으니까, 내 몸을. 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맛있게 먹었을 때 그것을 숫자로 표시도 할 수 있고 언어로 평가, 평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맛은 얼마나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맛의 역사가 최하 5,000년 이상이 됩니다. 맛의 역사는. 그냥 무고합니다. 예, 맛의 역사는. 예? 맛은 동양의학적으로 세계의 민중의술적으로, 민중의술, 치유를 일으키는 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에서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게 맛이야. 그 학문적 자료가 다 있어요. 맛에 대해서. 근데 뭐라고 써있냐? 맛은 왜 치유의 기반인가? 황제내경이라는 그 동양 의서가 있습니다. 황제내경. 동의보감 아시죠? 동의보감의 할아버지가 황제내경입니다. 할아버지. 동의보감을 허준 선생님이 창의적으로 쓴 게 아니고 할아버지 걸 보고 우리식으로 만들었죠. 우리식으로. 우리에 맞게. 황제내경에는 이제 이런 게 나오죠. 맛은 그 느낌이 각각의 장부로 달려 들어간다. 맛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맛은 맛을 터치하는 순간 그 느낌이 각각의 장부로 달려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달려 들어간다. 느낌이. 네. 느낌이 달려 들어간다. 짠맛을 감지했을 때 그 느낌이 어디로 달려 들어가죠? 신장으로 달려 들어간다. 신맛을 감지하면은 간으로 달려 들어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원리에 의해서 대체의학, 동양의학, 한의학, 세계 민중의학이 반영이 되고 있고 이 원리에 의해서 활성이 되고 있어요. 맛이 주는 것은 맛 하나로 전체를 다 치유를 일으키지는 않지만은 음식이 가지는 에너지 영역이 있고 치유를 일으키는 것 중에 에너지, 맛, 색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런데 칼라 세라피죠. 색, 음식의 색, 칼라 세라피. 지금으로 말하면 맛은 우리가 오감오미죠. 오감오미. 이제 그 에너지. 그때 당시에 써놓은 말들이 이래요. 에너지는 뭐예요? 영양학이죠. 영양.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이런 원리를 그분들은 그 선조들께서는 인류의 선조들께서는 정리를 해놨어요. 맛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TV를 보면서 다리를 떨면서 신문을 펴면서 맛을 먹으면 그게 달려 들어갑니까? 맛이 달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조금뿐이 안 들어가요. 효과가 떨어지죠. 효과가. 그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 맛을 강하게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것을 감지하게끔 강하게
맛을 구사구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하면 또 단점이 뭐냐? 생각이 곧바로 따라 올라와요. 생각이. 그걸 처리하는데 힘들어. 맛은 이렇게 또 오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맛은 이렇게 건강으로도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건강에 깊이 되어 있는 게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 맛은 하루 3번을 접촉을 하잖아요. 하루에 3번. 평생 동안. 다른 것들은 그것을 해야 해. 의도적으로. 근데 이건 자동이잖아요. 자유고. 자동이고. 그래서 각각의 장부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귀경론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치유의 기반이 되고 있고 이런 학문적 기본이 바탕이 된 것을 여러분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맛은 근거가 대단히 오래된 것이고 서양이고 동양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맛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맛을 즐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죠. 맛을 즐기는데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맛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다 아는 것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맛은 뭐요?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맛을 즐기는데 방해되는 것은 더 맛있게 먹고자 하는 자기 숨은 욕망이 음식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어느 누구나 나와요. 왜? 생존 원리에서 조건 반사로 나와요. 무릎 치면 탁 펴지듯이 음식을 보면은 더 맛있게 먹고자 하는. 그런데 그게 너무 순간적이고 그 찰나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지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의지가. 맛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평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 물론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어려운 것들 아니고 몇 가지 정도만 추려서 학습을 하면은 큰 틀에 획이 잡혀요. 획. 자, 인지과학 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빨리 먹고자 하는 의도라고 했죠. 의도. 인지과학은 이 1970년대 이제 중반쯤에서 이렇게 인식을 했을 때 나한테 오는 반응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평론하고 학문적으로 정리한 과목인데 이 음식을 먹을 때 맛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집중이죠. 집중. 맛의 집중. 자연 반사적인 집중이 일어나는데 그게 학문하고 연결시켜보면 인지과학의 영역입니다. 집중. 그럼 집중이 뭔가를 알아야 해요. 집중이. 또 새로운 영역으로. 근데 그들이 만들어놓은 엄청난 학문을 하지 않아도 개념 이해하고 그게 어떤 것인가 알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게. 음식을 보면 이게 일어나는 본능이 있다고 했잖아. 본능이. 이런 본능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 그 맛을 평가하고 평론하는데 굉장한 핵심 키워드를 잡는 것이고 그 맛을 그들한테 연출을 할 때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졸업 작품전 할 때 요리를 만들어서 시식은 안 하고 그림으로 시각적인 만족만 주는 그런 졸업 작품전 하죠. 여기도 하는가요? 조리 작품전 그런 하는 대학들이 있죠. 그런 작품전 할 때는 어떻게 이걸 만들어 놨을 때 교수님들이 점수를 많이 줄까? 그런 아이디어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면 그 기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보면서 일어나는 본능이라는 게 이 내 마음이 얼마나 집중을 불러일으켜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내 마음의 현상. 아주 디테일하게 1초 단위로 쪼개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먹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음식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현상도 쪼개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을 표현을 해야 그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중을. 이런 일들이 음식을 빨리 먹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음식을 느리게 먹지만은 꼭꼭 씹어야 한다는 의도가 있고 본인이 뭔가 의도라는 것은 학습이에요. 학습. 그걸 맛있게 먹고자 하는 것과 그 학습된 의도는 약간 달라요. 학습이 들어간 것은 자연적인 맛을 즐기는데 조금 저의 요인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맛있게 먹는 것 중에 오감을 활용해서 맛있게 먹는 것 중에 이제 청각을 활용해서 맛있게 먹는 것들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각을 우리가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써놓은 논문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음식을 먹을 때 그 소리가 나한테 미치는 만족이 과연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나한테 만족을 오는가? 그 만족이.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턱뼈를 진동시켜서 전달하는 골전도 방식이라는 말도 있죠. 골전도 방식.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내 몸이 아주 좋아하는 아주 즐기고 찾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돌뼈 먹을 때 턱뼈를 움직여서 진동을 일으키는 골전도 방식의 현상이 일어나죠. 무를 먹을 때도 어떤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을 먹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외에도 다른 그 소리에 좀 만족이 많이 있는데 그 예로 라면을 먹을 때, 우동을 먹을 때, 국수를 먹을 때 또는 설렁탕을 먹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음식 중에는 그 음식만을 먹을 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씹을 때. 국수 먹을 때 일부러 소리 내는 거 말고 씹을 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설렁탕 먹을 때 씹을 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자, 소리가 안 나는 음식을 먹으면은 내 몸은 뭔가 허전해. 내 몸은 감각적으로 다양한 걸 반응시켜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소리 나는 깍두기가 놓일 때 그 만족을 대신해줘요. 햄버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햄버거 같은 경우도 소리가 잘 나요 안 나요? 햄버거만 먹어서 만족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콜라 없이. 콜라를 먹으면 강력한 탄산수의 자극이 확 끌어당기면서 그 나머지의 부족한 감각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맛의 원리로 신메뉴 개발할 때 응용을 하면 재밌어요. 연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분석하는 것도 세상에 맛있는 것을 감각의 반영을 바탕에 깔고 맛으로 분석하면은 그 맛에 대한 평론이 아주 리얼하고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표현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 맞아. 골전도 음식이라는 것은, 골전도 방식이라는 것은 왜 오돌뼈를 먹을 때 기분이 좋았나? 깍두기를 먹는 게 그게 소리의 만족이 그렇게 컸다는 건가? 씹힘의 만족도 있는데 왜 소리의 만족이 비중이 더 컸을까? 근데 물컹거리는 깍두기는 물컹거리는 깍두기는 메인 메뉴가 딱딱한 걸 씹을 때는 물컹거리는 깍두기가 훨씬 더 맛있어요. 이것도 딱딱한데 이것도 소리가 막 나고 다른 것들이랑 섞여서 가치가 부여가 안 돼요. 약간 밸런스를 조절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골전도 방식은 우리가 그 태아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랑 교감으로는
통신 라인으로 골전도 방식으로 10달 동안 엄마랑 교통을 했어요. 그래서 골전도 방식이 굉장히 친근해. 음식을 먹을 때. 만족이 극대치에 오르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있는 그대로 흡수해서 있는 그대로 만족도를 수용을 해요. 이렇게 감각적으로 청각이 주는 만족이 역할이 크다는 거. 음식을 많이 맛있게 깔았는데 소리 나는 게 하나도 없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신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음식은 대체적으로 소리가 나는 음식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은 소리의 비중을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소리 비중이 작고 대신 다른 감각의 반응이 높은 미각 쪽의 강력한 단맛에 중독이 들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문화는 그쪽을 강화시켜줘야죠. 그쪽을. 우리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맛을 접근할 때 신체적인 반응과 그가 가진 과거적인 정보에 의해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맛은 세계 각국의 맛이 다를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가도 그 맛을 짧은 시간에 그들을 만족시킬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맛을 공부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음식으로 세계를 섭렵해? 감각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원리를 아니까 원리를. 원리를. 자, 후각은 냄새가 주는 것 중에는 짧은 시간에 깊은 감동을 주는 최고의 상품이 오감 중에 후각이죠. 후각. 그래서 이 후각은 짧은 시간의 만족만큼 효과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위험해요. 위험해. 그게 어떤 냄새인가에 따라서 위험하다는 얘기죠. 에피타이저로 너무 강력한 맛의 흥분도를 높여주는 것을 내놔버리면은 그때는 좋아. 그런데 메인이 죽어버려요. 그래 안 그래? 그 뒤따라오는 메인이 죽어버린다고. 메인 요리의 맛의 가치가 점수가 98점짜리 원래 98점짜리인데 88점뿐이 안 나와요. 굉장히 강력해요. 어떤 아주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훌륭하게 잘 꾸며진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화장실에 가니까 너무 멋있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 하수구에서 냄새가 너무 나요. 그걸 못 막았어. 그 냄새가 갔다 와서 내 자리에 앉아서 그 냄새가 가셔서 음식의 맛이 온전히 적응이 되는 시간이 30초 이상, 1분 이상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 집은 이런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화장실은 그렇게 안 깨끗하고 멋있게 치장을 안 해도 냄새가 주는 악 영향을 피해야 하거든요. 이런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음식점에서 들어가기 전에 그 냄새가 약간 쾌쾌한 냄새가 나면 아무리 좋은 음식점도 왠가 처음에 그게 적응될 때까지 짜증이 나요. 누구나. 그런데도 유명하니까 그냥 앉아. 유명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해. 그런 얘기. 근데 몸은 알아, 몸은. 신경질하고 짜증나고 등골이 오므라들면서 그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게 조금 과다 분비되면서 이 분위기가 뭔가 안 좋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육이 긴장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음식의 냄새가 주는 영향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들을 어떤 식으로 레파토리를 짜서 음식을 먹을 때부터 끝에까지 감각 변형 유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예술가 아니고 뭐 이게 예술가 아니고 예술가 아니고 이런 이론을 바탕에 깔고 있는 요리사가 한 음식점을 가겠습니까? 인테리어가 잘된 음식점을 가겠습니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식가들은 정성을 가진 음식점을 찾아다닙니다. 그 집에 맛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천리를 마다하고 가죠.
맛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해서 맛을 얘기를 하면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 미식가들이 있어요. 실제. 실제.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자, 촉각. 맛에 있어서 제일로 평가절하된 게 촉각이죠. 촉각. 우리는 촉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관심을 많이 안 두었어요. 촉각이 맛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우리는 미각만이 맛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미각. 촉각이 씹을 때 압각도 촉각 영역으로 넣고요. 온도도 촉각 영역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특별한 것은 미끈거리는 맛. 학명적으로 미끈거리는 맛은 정해진 게 없지만은 미끈거리는 맛의 영역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그 맛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면을 먹을 때 맛의 주체가 뭔지 아시죠? 휘핑입니까? 양념 없이 면을 먹어봐요. 무슨 맛이에요? 미끈거리는 맛이에요. 미끈거리는. 왜 미끈거리는 맛이 중요한가? 아직 여기서 연애를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이해를 못할란가 몰라도 연애를 해보신 분은 그 미끈거리는 맛을 알아요. 어디서 하냐? 키스를 할 때. 그 달콤함을, 그 환상을 이보다 좋은 게 있을까?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그대로 맛에 연결이 됩니다. 그게. 그대로 돼요. 그래서 미끈거리는 것이 시중에는 입안에서는 어느 정도 씹고 나면 맛이 미끈거린 쪽으로 많이 희석이 돼서 그 맛을 즐기게 해주거든요. 미끈거리는 만족도가 매우 큽니다. 시각 정보가 외부 정도의 80%가 유입이 되는데 근데 맛있게 깔여놓고 시각이 멋있고 인테리어가 탈해서 기분이 좋은데 문제는 시각 정보는 오래 안 남아. 예.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법을 잘 몰라요. 바라보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바라보는 것도. 바라보는 방법이 있다고. 예. 왜? 우리 뇌는 말이에요. 딱 바라보면은 시각 영역이라는 데로 들어가서 인식을 하는데 12군데 이상으로 나누어져서 들어가요. 나누어져서. 그래서 그런 걸 역으로 환산하면 바라보는 방법을 알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또렷이 보이고 훨씬 더 맛있게 보이고 즐거움을 증폭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바라보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 맛의 미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음식이 30초 동안 입안에 들어갔어요. 예문을 적은 겁니다. 음식이 30초 동안에 입안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현상을 예로 적은 거예요. 30초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초 동안에 B형을 해볼까요? B형을. 미각이 7% 정도 반응을 했고 쭈르르르 촉각이 8%. 이쪽은 촉각이 14%예요. 14%. 이제 음식 내용물에 따라서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일 밑에 생각이 B는 65%고 생각이 50%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제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요? 생각이요. 생각. 저 생각을 줄이는 게 그가 맛있게 먹는 소리를 많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줄이려고 인테리어를 잘했고 그 생각을 줄이려고 음악을 깔아요. 그 생각을 줄이고 집중을 잘하게 하려고 서비스를 잘하는 거예요. 원리가 여기에 있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현란해가지고 먹다 말고 바라보면 그 맛이 제대로 감각이 반응해 신체 장기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대요. 안 달려가잖아. 그럼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인테리어에 빠져가지고 좋다고 하는데 실제 나가면은 밥 먹고 식당 밖에 나가면은 뭐라고 하는 거니? 야, 별것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하는 분도 계세요. 아주 재미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데 먹고 나면 제일로 많은 여운을 가지는 감각이 미각이에요. 왜? 미래세포에서는 흡착이 돼서 거기서 뇌로 신경계에 타고 보내서 분석하는 그 체류 시간이, 정체된 시간이 다른 감각에 비해서 길어요. 그래서 맛이, 미각이 대표로 표현되는 게 이래서인데 실제 먹는 과정에서는 미각이 대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먹는 과정에서는 촉각이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 먹는 과정에서는. 그리고 자기가 생각이 일어난 사실을 몰라. 먹을 때 뭔 생각했는가 별로 잘 몰라. 기억이 별로 안 나요. 먹고 나면. 맛은 이렇게 감각을 평균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맛은. 매운맛, 짠맛, 쓴맛, 그 오미의 평균화, 또 오감의 평균화, 이런 쪽으로를 적절하게 품어서 한 끼의 평균화, 하루의 평균화, 한 달의 평균화, 식단을 짤 때도 그렇게 리듬을 타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죠. 식단을 짤 때. 영양은 기본으로 깔고, 영양학적인 것은 기본으로 깔고, 그렇게 맛의 관점에서 아침에 김치찌개 먹었는데 점심에 김치찌개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녁에 또 먹으면 단순한 논리예요. 왜? 지루하거든. 지루해. 그 감각이 더 이상 오기를 원치 않아요. 다른 감각, 또 다른 감각, 또 다른 감각을 그 사람이 정말로 맛있는 요리를 요구하면 그 사람이 3, 4일 전에 아니면 일주일간 먹었던 것을 알면 그건 최고의 정보예요. 그 사람을 맛있게 먹게 하려면은 일주일간 먹었던 감각을 딱 배열을 해놓고 거기오고 약간 다른 그것을 탁 내놓으면은 야, 이거 왜 그래? 이렇게 맛있어? 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먹었던 거 여기 가서 또 먹어. 그냥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맛은 인문학적으로 맛을 이렇게 풀이해 보면은 맛으로 인해서 이 계급의 층하가 나누어져 있었다는 사실,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세월 동안 이제 이 감각의 세계가 열렸고 풀어졌습니다. 왜? 인터넷의 정보의 유통이 자유화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게 그 안에 어렵고 힘들었던 맛의 계급이 감각이 열리면서 철학이 열리면서 심리가 열리면서 이제 대중화습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이것을 요리하시는 분이 먼저 끌고 가고 있고 매스컴에서 끌고 가고 있어요. 이제 뒤따라서 맛이라는 진짜의 세계가 달라붙어서 가고 있는데 서서히 미국, 유럽의 상류 사회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공유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맛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해요. 의지하고 상관없어. 왜? 5년, 10년 후에는 이 내용이 온 천지에 퍼져서 대중화가 될 텐데 이왕이면 조금 더 빨리 알면 혜택이 많겠죠? 그러면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는 게 또 따로 있다는 얘기죠.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는 게. 과연 맛있게 먹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별개의 항목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맛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씹을 때의 씹힘의 만족이 있고 곧바로 미각에서 맛이 있고 냄새로 타고 들어오고 그게 또 소리로 들어갔다가 또 시각적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1번의 레파토리로 타고 들어가면서 만족을 주고 2번에 미끈거렸다가 미각의 어떤 영역을 갔다가 냄새로 소리로 시각으로 이게 그 장르가 달라요. 어떤 음식 어떤 요리인가에 따라서 수도 없이 많은 감각들의 반응들이 연출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 짧은 시간이라 그걸 체크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체크를 만약 한다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맛의 본질을 알아버리는 거죠. 알아버리는. 커피 맛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죠. 커피 맛을 분석을 해버려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커피 맛을 어떻게 분석해? 물 맛을 분석할 줄 알면 커피 맛은 쉬워요. 물 맛을 분석할 줄 알면. 세상에서 제일 밋밋한 게 물 맛보다 더한 게 있어요? 공기 맛, 물 맛. 그래서 물 맛도 분석할 수가 있고 그것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런 교육을 제가 합니다. 제가 하고 아까 그 김자 교수님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맛 평가단, 대학생 맛 평가단을 지금 모집한다 그런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맛에 대해서 제가 62시간을 대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맛 평가의 최고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제 카페에다 공시를 해놨는데 우리 대학생분들이 참고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요. 그 교육을 받으면 책도 무료로 줘. 책도. 교육비도 한 190여만 원 가까이 되는 교육비도 무료고. 왜 그런 일을 시키냐?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동안 맛을 체크한 것을 저한테 주셔야 해요. 그러면 1년 후에는 엄청난 맛 전문가가 돼요. 엄청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맛을 표현하고 맛을 체크하고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으려면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라는 영역하고 마음이라는 영역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맛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몸, 마음. 몸은 뭐예요? 신체에서 일어나는 반응, 현상. 이걸 알면 돼요. 인지과학이고 신경과학이고 뭐야? 운동역학.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몸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그냥 쉽고 가볍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내용이 근간에는 운동역학, 신경과학, 또 하나 뭐라고 했죠? 인지과학. 요거에 대해서 숱하게 제가 탐구를 했고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한테, 우리나라의 최고가 아니고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것을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내가 어떻게 해야 편안한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나 돼요, 사실은. 마음으로는 행복한다고 말을 하는데 몸은 안 행복해. 몸은. 어디가 안 행복한가를 몰라요. 왜? 긴장하고 있거든, 장부에서. 먹을 때 내 몸이 편안해하고 마음이 편안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지가 탁 접촉될 때 그 인식을 때 그 순간의 찰나를 인식을 하는 그걸 의도를 가지고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인식이 되면 그 인식된 것을 지속시킬 수 있다면 그건 또 한 단계의 고급 기법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그것보다 더 한 수 높은 것은 그 지속되는 느낌이 내 몸에 어떻게 퍼지는가, 요것까지 알면 이제 고급 단계예요. 맛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맛의 세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법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람을 제가 못 봤는데 일본에는 있다고 그래요. 일본에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다도를 배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 준대요. 그런데 돈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벌고 있는 돈의 10분의 1을 5년, 10년간 갖다 바쳐야 이런 기술을 알려준대요.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이죠. 다도 교수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일본의 이런 교수들이랑 다도 다도 전문가들이랑 교류를 한대요. 그래서 나도 같이 나는 일본에 안 가고 그들이 왔을 때 얘기를 해라. 나 일본 방사능 때문에 안 가고 싶어. 안 간다고 했는데, 이렇듯 최고 수준에 이르는 그 사람들이 했던 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칩니다. 제가 상당히 재미있는 맛에 즐기는 방법, 체크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맛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맛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역의 초고추장을 듬뿍 찍어서 이건 입에 가져가는데 새콤한 냄새가 침을 솟구치게 하면서 입맛을 확 잡아당긴다. 여기서 듬뿍 찍어서까지 입에서 가져가는데 시각적인 거죠? 시각적인 거? 가져간 데까지가 시각적인 거잖아요. 새콤한 냄새가 후각적인 거예요. 후각적인 거. 침을 솟구치게 하면서 내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정리한 거죠. 입맛을 확 잡아당기는 것은 현상이 결과적이죠. 씹히는 미역 줄기의 미끈거림이 자 입안에 들어와서의 있는 그대로 현상을 적어놓은 거죠. 여기에 은유나 비유 이런 것들이 최소화된 거죠. 최소화된 거예요. 혀 밑에서 온몸의 양볼에까지 퍼져 나가는 현상을 알아챈 거예요. 씹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 집중해서 씹으면 퍼져 나가는데 듬뿍 묻어온 새콤함으로 갑자기 앞쪽에 어깨 죽지가 쭉 오므라든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몸에 일어나는 현상까지 파악을 하면은 그건 고급 기술이라고. 이렇게 맛을 이게 대충 적어놓은 것 같은데 아주 구체적으로 감각의 영역을 쪼개가지고 묶어놓은 거예요. 이러한 테크닉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테크닉은 뭐 여기서 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번에 나온 책에 맛이 주는 감동을 디자인하다인데 여기에 책에 제 이름 검색해보면 맛에 대한 정보가 좀 있습니다. 인터넷에 조기영을 맛을 표현을 하는 방법을 상당히 많이 385페이지의 반절을 맛을 표현하는 예문을 적어놨어요. 예문을 맛을 표현하는 거. 근데 맛에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분들은 그거 베껴서 응용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을 보고 분석적으로 이런 감각을 썼으니까 나는 다른 것을 먹을 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응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 내용이 너무 길면 더 줄여도 되고 더 늘려도 되고 여기서 어느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어휘를 더 많이 쓰고 의성어 의태어를 하나 넣어주고 빼주고 이런 예문들을 수두룩하게 많이 적어놨어요. 감각별로. 시각이 주는 씹을 때의 만족, 씹을 때의 만족이 시각은 아니고 시각이 주는 만족, 씹을 때의 만족, 또 소리의 만족 아주 영역별로 나눠서 우리가 들어서 먹어서 알면은 분석을 하면 평론을 할 수가 있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맛을 자기가 집중을 해야 이러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고 정리를 할 수 있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맛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맛의 세계에 많이 들어온 거죠.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 다음에 보면 맛있게 먹는 방법은 한마디로 이렇게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맛은 누구랑 먹는가도 중요하고 식단 디스플레이 어떻게 돼 있는가도 중요하죠. 식단조차도 중요하죠. 식단 어떻게 감각별로 영양학적별로 구성을 했는가. 또 인테리어 중요하죠. 이렇게 맛이 복합적으로 다양한 영역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먹는 맛 하나 가지고 그것을 평가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거기다가도 그 사람의 컨디션 2시간 전에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의 컨디션에 따라서 자기 컨디션의 기준을 모르고 자기 컨디션의 지금 상태를 거기다가 밑바탕에다 깔지 않고 맛을 평가하면은 그 맛이 제대로 점수가 안 나와요. 자기 컨디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제가 온라인에 그냥 노출 자료를 올려놔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넘길 때의 만족, 꽉 차게 먹는 법, 조금씩 먹는 것, 입술 상태 하나하나 먹을 때 그 과정 하나하나를 잘라가지고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글로 적고 말로 표현하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최고의 미식가들이 즐기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스스로 해봐도 저한테 교육을 안 받아도 대신 이제 저는 이제 좀 쉽게 가르치지만은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뭐 이제껏 말씀을 드렸고 맛은 나한테 진정으로 행복을 주는가? 맛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가? 맛을 표현한다는 것 글로 표현하는 거하고 말로 표현하는 거하고 이런 개념이 어떻게 연출이 됐고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표현했을 때 이게 사실적 정보가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 시간 관계상 한 사람 정도 받았으면 합니다. 맛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면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